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2분기 연속 10만 명에 미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0만 명을 가까스로 넘은 연간 출생아 수는 올해 4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평균 수령액이 은퇴 전 평균 소득의 24% 선에 불과해 노후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건당국은 5세 이하 영유아가 여름철 많이 걸리는 수족구병의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임신 중 자간전증, 즉 임신 중독증을 겪은 여성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뇌졸중 위험이 다른 임신 여성에 비해 6배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간전증을 겪는 임신부는 뇌뿐만 아니라 신장과 간 등 신체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고 태아는 조산, 사산 위험이 커집니다. 임신 전 당뇨 또는 고혈압, 신장질환이 있으면 자간전증이 나타날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니 평소 건강관리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출생아 수가 2분기 연속 10만 명에 미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0만 명을 가까스로 넘은 연간 출생아 수는 올해 4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출생아 수는 3만 3,2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1% 줄었고 1분기 전체로는 9만 8,800명으로 12.3% 감소했습니다. 8만 9,100명을 기록한 작년 4분기에 이어 다시 10만 명에 못 미친 겁니다. 한편 3월 결혼은 2만 3,300건으로 1년 전보다 6.8% 줄어든 반면 이혼은 9,500건으로 5.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평균 수령액이 은퇴 전 평균 소득의 24% 선에 불과해 노후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감사원의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연금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장 가능 노후 소득 수준을 조사한 결과 연금 수령액 대비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비율은 23.98%에 불과했습니다. 연구원은 실제 가입 기간과 수급자의 월 소득 및 미래 소득 추정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연구기관들은 연금 수령액이 평균 소득의 70% 선이 돼야 안정적 노후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린 아들을 둔 집이라면 요즘 유행하는 팽이 장난감 하나씩은 있을 텐데요. 유해성 검사 등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짝퉁 제품도 버젓이 유통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만화입니다. 팽이 돌리기를 들고 결투를 벌이는 내용인데 만화의 인기와 더불어 만화 속 팽이를 현실에 맞게 구현한 장난감도 인기가 높습니다. 국내 한 완구업체가 일본 회사로부터 판권을 사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 지난해 4월쯤부터 짝퉁팽이가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업체 측이 수거한 짝퉁팽이만 2만여 개로 정품이라면 3억여 원어치에 이릅니다. 짝퉁 제품들은 연결 부위 등이 쉽게 분리돼 작동이 어렵고 성능도 정품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데 KC 인증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담보돼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애들이 그 위험성에 노출된다는 게 가장 큰 위험 요소라 할 수가 있고요. 정식적으로 출원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AS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표법 위반인데다 안전성 문제까지 제기되자 경찰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가짜 팽이가 시중에 유통된다는 고소가 저희 경찰서에 접수돼서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수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국내 중간 판매책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중국에 있는 총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5세 이하 영유아가 여름철 많이 걸리는 수족구병이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족구병은 장 바이러스로 발생해 혀, 잇몸, 뺨 안쪽 점막, 그리고 손과 발 등에 물집을 동반한 발진이 주요 증상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셋째 주 수족구병 의심 환자 수는 외래 환자 1000명당 2.4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4월에 비해 3배가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수족구병은 감염된 사람의 침, 콧물 같은 호흡기 분비물이나 대변 등을 통해 전파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발생하기 쉽습니다. 아이들은 손이나 이제 행동할 때 친구들을 서로 만지고 부둥켜 안고 하니까 아무래도 어린이집부터 저희는 조금 안 가고. 예방 백신이 없는 데다 한 번 알았어도 또 걸릴 수 있어 손 씻기와 같은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빨리 발견하면 치료가 쉽지만 방치하면 신경계 합병증 위험이 있습니다.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장 바이러스는 뇌수막염이나 뇌염과 같은 신경계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아이에서 고열을 동반하면서 아이가 잘 못 먹는다든지 아니면 연장아에서 두통과 동반된 구토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찾아가. 건강한 어른들은 걸리지 않지만 오염된 손을 통해 아이들에게 옮길 수 있어 어른들도 위생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 생리 때문에 불편을 겪습니다. 편의성이 고려된 다양한 생리용품이 나오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는 컵의 형태로 된 제품이 출시될 전망입니다. 사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다고 합니다.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컵입니다. 여성의 몸에 삽입해 생리혈을 받아낼 수 있는 반영구적 생리용품, 생리컵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여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1%가 생리컵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10대에서 20대에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나 됐습니다. 사용해본 여성들은 경제적 부담 감소, 환경보호, 피부 알레르기 예방 측면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사용 방법과 위생관리 면에서 불편한 것을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도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2%로 나타나 높은 호감도를 보였습니다. 최근 한 수입업체가 식약처에 생리컵 수입 허가를 신청했으며 관련 절차를 거치면 올 하반기에는 정식으로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안전 기준이 계속 이제 발표가 되면 그것들을 검토해서 소비자들이 그 유해 물질에 대한 그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생리컵을 사용할 때는 크기 선택에 신중해야 하고 통증이나 이물감이 느껴지면 즉시 산부인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시도 교육청이 아닌 중앙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100% 부담합니다. 올해 정부가 부담한 예산은 약 8,600억 원으로 전체의 41.2%에 해당됩니다. 또 현재 22만 원인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단계별로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 국정기획위의 교육부 첫 업무보고일에 결정된 것입니다. 누리과정이 정말로 지난 몇 년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큰 문제가 됐었고 또 그 직접적인 피해를 학부모들께서 봐왔고 100%를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하는 것과 아울러서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하는 계획까지 보고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 유치원 원화 수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사립유치원을 공공형으로 전환해 1,330학급을 마련하고 국공립 유치원 2,400여 학급을 추가해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과 세종교육청 등이 시범 실시하는 저소득층 아동의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도 의무화됩니다. 국정기획위의 결정으로 매년 누리과정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예산 논쟁은 이제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2조 원에 이르는 재원과 세부안 마련 등 실질적 추진 과정에서의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아카시아 꿀에 위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성분이 대량으로 들어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아카시아 꿀은 단백질과 포도당, 비타민 등 각종 영양분이 들어있어 종합 영양제로 불립니다. 이 꿀에 위염과 위궤양, 위암, 십이지장궤양 등 각종 위질환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아카시아 꿀에 들어있는 아브시스산이라는 성분을 찾아낸 겁니다.
아부시스산은 각종 위질환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큰 성분입니다. 다른 꿀에는 거의 들어있지 않은데 유독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아카시아 꿀에는 1kg에 24mg이나 함유돼 있습니다. 차 스푼으로 4분의 1 분량만 먹어도 위장 보호 효과를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그런 아부시산이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한다는 것을 이제 밝히게 됐습니다. 그런 이 아부시산이 우리나라 아카시아 꿀에 특징적으로 존재하는 이제 그런 성분이었습니다. 아카시아 꿀은 우리나라 꿀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해 양봉 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이 물질이 건강기능식품이나 신약의 원료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쏙쏙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셀로판지 창문놀이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한국소아당뇨인협회 김광훈 회장입니다. 지난 5월은 가정의 달이었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정의 달의 하이라이트는 어린이날입니다. 티 없이 맑은 눈망울과 밝은 웃음의 아이들, 우리들이 바라는 아이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저는 소아청소년 시기에 발병해서 완치 없이 평생을 살아가는 소아청소년 시기의 당뇨병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당뇨병은 흔히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 400만 명의 인구가 당뇨병이라고 하니 한 집 건너 한 집은 당뇨병 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채 1%도 되지 않는 소수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 또 상당수는 평생 인슐린을 맞아야 하는 일형 당뇨병이라는 질환과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왜 일형 당뇨병을 친구로 이야기하냐고요? 일형 당뇨병은 부정할 수 없는 평생의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7살이 되어서 유치원에 입학한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는 24개월에 일형 당뇨병이 발병했고 하루에
4-5차례의 인슐린 주사와 10번 이상의 혈당 검사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는 현재 유치원에서 엄마가 직접 빼어놓은 양의 주사를 직접 배에다가 밥 먹기 전에 스스로 놓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 간호사나 보육교사가 직접 엄마와 소통하여 혈당 검사와 인슐린 주사의 투약을 도와주었으나 유치원에서는 영유아 보육법이 아닌 학교보건법의 대상이 되므로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는 2달 동안 인슐린을 투여하기 위해 직접 유치원에 방문하였지만 오히려 유치원에서 다른 유치원으로의 전학을 바라는 눈치가 있어 지난 5월부터는 아이가 스스로 투여하게 지도하고 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아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이 아이는 당뇨병이 4학년에 발병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인슐린 주사를 화장실에서 맞거나 일부러 맞지 않고 밥을 굶기도 합니다. 주변의 아이들은 이 아이의 가방을 보물단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가방은 늘 저혈당을 방지할 사탕, 과자, 초콜릿, 음료수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마음의 아이는 가방을 친구들에게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위 두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이들에게 유치원과 학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지만 일형 당뇨병 아이들에게 인슐린과 혈당 검사는 필수가 아닌 생명입니다. 일형 당뇨병은 보통 학령기 이전과 사춘기의 발병 빈도가 높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일형 당뇨병이 발병하면 80년을 일형 당뇨병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일형 당뇨병이라는 나쁜 친구가 있으니 우리가 아이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는 없을까요? 영유아 보육법과 학교보건법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의 최대 과제 중 하나가 출산율이며 출산 후 어린아이들의 육아와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고생을 하며 지내고 있는 일형 당뇨병 아이들에게 왜 제도의 한계를 이야기할까요? 꼭 제도를 바꾸는 것이 문제일까요? 이 아이들에게 손 내밀어줄 친구가 우리는 될 수 없을까요? 미국 당뇨협회는 일형 당뇨병이 처음 발생한 아이들에게 당뇨병 관리 가방을 지원합니다. 그 가방에는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품과 우리가 함께 너희들이 평생 친구가 되겠노라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일형 당뇨병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면 보건교사, 담임, 학교장은 물론 같은 학년 아이들에게도 당뇨 교육을 진행하고 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긴급 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형 당뇨병은 저혈당이 되면 혼수 상태나 생명의 위험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변의 관심만 있다면 그럴 가능성은 단 0.1%도 되지 않습니다. 그 0.1%의 위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방치되거나 유치원이나 학교에도 다니지 말아야 할까요? 그럼 아이들이 집 밖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걸까요? 미국의 게리올 주니어는 일형 당뇨병이 있음에도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도 일형 당뇨병 환자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중에서도 혈당 체크를 하고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일형 당뇨병 관리에 실패해 합병증까지 발생했지만 누구보다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재판 과정 중에서도 양해를 구하고 혈당 검사 등을 진행하고 저혈당으로 문제가 된다면 추후 따로 대학 수능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는 지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세계 11위권의 선진국인 만큼 이제는 유치원과 학교에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스스로 주사를 맞아야 하는 현실만은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유식은 아기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만 4개월 지나서 6개월 이전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다양하게 음식을 시작하여야지 알레르기가 적고 또 여러 가지 먹는 거에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기들 이유식이 먹는 양이 좀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책에 있는 대로 주긴 주는데 개월수마다 먹는 약이 정해진 양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들은 항상 아기에게 얼만큼 먹여야 되는지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그거는 아기가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싶은 때에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머니께서 하실 일은 영양가 있는 이유식을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육아식 보고 참고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가늠해서 하고 있거든요. 뭐 시기별로 따로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유식 초기에는 보통 끓여서 그 채 같은 데 걸러서 아주 곱게 해주지만 가면 갈수록 그 약간 다진다든지 잘게 쓸어서 주는 형식으로 변하게 되는데 보통 9개월이나 10개월에는 아주 작은 조각을 삼키는 거를 습관을 들여야지 1, 2세 때 식습관이 좋아집니다. 잘 안 삼킨다는 어머니들이 많은데 그런 애들 보면은 대부분 초기 이유식이 잘못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9개월, 10개월에는 작은 조각을 삼키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아기 이유식이 워낙 양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매번 조리하기가 매우 힘든데요. 이거를 미리 이렇게 해놓거나 어떻게 양하는 이렇게 보관하거나 요리할 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유식이 한꺼번에 만드는 양이 많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만들기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어머님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한 2-3번 먹을 거를 한꺼번에 만들어서 뜨거울 때 바로 그 유리 그릇에 넣어서 바로 냉장 보관하거나 또는 고기 국물 같은 거는 좀 그 아이스 큐브 같은데 얼음 얼리는 데다 넣어서 이렇게 얼려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무더운 여름 앞두고 산후 관리해야 하는 임산부들은 벌써부터 그 부담감이 무척 클 텐데요. 371로 불리는 출산 후 3주 기간은 산모가 활동을 자제하고 오로지 휴식을 취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더위를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지만 따스하게 몸을 보호하고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시고요. 무엇보다 잠을 충분히 잘 수 있도록 가족들의 배려가 중요하겠습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